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금일은 워런 버핏이 죽기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베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부분 좀 또 이 구독자분께서 또 문의 주신 분도 많아가지고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그룹이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매수한 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간단해요. 사실 뭐 그동안 뭐 한 3년 가까이죠. 현금만 비축하다가 드디어 이제 매수를 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최후의 종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버핏 같은 경우가 이미 은퇴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95번째 생일을 맞으면서까지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이제는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정말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잘 올라가는 기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단기간에 뭐 했다? 반토막 이상 난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이런 주가에다가 이제 버핏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기업에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버핏이 투자한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 죽기 전에 본인의 투자 철학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워런 버핏이 가장 근본적인 투자 철학이 뭐냐? 바로 이제 공포에 매수해라.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라. 그냥 즉 공포에 매수하라는 이 격언을, 워런 버핏의 명언이죠. 이거를 죽기 직전에 본인의 마지막 매매에 있어서 철학을 몸소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런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 해소 가능한 모멘텀이거든요. 해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다시 주가가 원래 자리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몇 배, 두 배를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자체가 지금 빠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지금 이제 실적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1분기 주당 순이익이 7.2달러에서 7.29달러를 기록하면서 29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란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총 순이익 대비 뭐다? 이 발행 주식수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전체적인 순이익이 줄어든다. 뭐 매출은 상관없죠. 매출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가지고 가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뭐 하게 된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기업이 이제 폭락이 나왔고, 여기도 나오지만 근데 중요한 건 실적 하락의 이유가 뭐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진료 이용 급증.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금 지금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 프로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중요한 건 이게 1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EPS라고 하죠. 연간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기존 29.5달러에서 26달러로서 3.5달러를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3.5달러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면 에이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3.23 지금 현재 29달러에서 3.5달러라고 하면 약 10%가 넘는 하향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지금 이제 발행 주식을 지금 그대로 약 9억 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이제 31억 달러,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정도가 연간 순매출이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화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다? 이 사실상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가지고 가야 될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현재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EPS가 그러니까 이 주당 순이익이 29달러를 기준으로서 주가가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 이 회사 실적이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6까지 낮아지니까 이 예상치엔 도달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 보시면 좋고, 시장은 이게 악재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악재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거는 실적 자체, 지금 매출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 현재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비용으로서 일단은 비용이 증가한 거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뭐했다, 현재 우리가 순이익을 분기 1분기 25년도 1분기 24년도 3년도 2년도 1년도, 그러니까 각 분기 1분기 단기 순이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EPS가 줄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순이익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했어요. 다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게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럼 이 부대 비용 같은 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부대 비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이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후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뭐 했습니까?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응급진료와 수술을 잠정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25년도가 넘어가면서 이 억눌렸던 수요가 정상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한 거죠. 수술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단기간 의료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전에도 말했지만 병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코로나 때 못 갔던 걸 가면은 거기서 치료받고 끝이에요. 그거를 1년이고 물론 장기 치료를 받는 분도 있겠지만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까지 어거지로 끌고 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의료 이용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되면서 비용 부담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무슨 말이다? 어차피 해소 가능한 악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2분기를 본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분기에서 2분기가 실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왜? 이제 이 의료비용 추세가 지금 상승하면서 억눌렸던 의료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게 지금 뭐가 되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대비 더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또한 억눌린 수요가 지금 25년도에 1분기에 바로 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1분기에 했다가 또 1분기 치료 받던 사람들이 1, 2개월 만에 안 끝나면은 3, 4개월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추가적인 신규 환자라든지 기존 1분기에 찾았던 환자들이 또 뭐 하게 된다? 추가적인 연장 치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불거지면서 또다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조금 1분기 대비해서 증가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하반기부터는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뭐한다?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 아까 이제 매출은 1분기보다 더 웃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매출을 통한 실적은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가온 이 악재가 뭐다? 현재 단기간에 현금 비용이 발생한 거는 해소가 되는 악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단기 실적이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부진해지더라도 회사의 현금 창출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 후폭풍이 완화되고 의료 이용 패턴이 정상화가 되면은 안정적인 이익 구조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실적은 재빠르게 회복되겠죠.
특히나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 회복폭이 갑작스럽게 막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년 대비 2배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해소 가능한 모멘텀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해소가 되면서 점차점차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나 뭐 그래서 1번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실적, 의료비용 급증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는 회복 가능한 해소 가능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사기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법무부가 또 형사 의료 사기 부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게 보다시피 언제부터 이거는 작년 여름부터 이어졌던 거예요. 작년 여름부터 이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3월 달인가에도 이 관련되어 있는 2월 달이죠. 이 청구 관행을 조사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다이렉트 급락했어요. 근데 바로 뭐 했습니까? 2월 3월 돼서 빠르게 회복해버리죠. 다시 회복하고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뭐 했다? 승소했습니다. 승소. 정부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승소했다. 그럼 지금 조사하는 건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민사와 형사죠. 그러니까 사실상 민사에서 이미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에서도 이거를 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나오는 게 과장해서 불법적으로 20억 달러가 넘는 초과 지급금을 챙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벌금이 나와봐야 20에서 30입니다. 20, 30. 이게 타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2024년도까지 연간 총 자산이에요. 자산이고요. 이게 부채가 포함된 자산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EPL 그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8년도 당시 부채가 약 10만 달러. 그러니까 총 자기 자본이 5만 달러 정도 되겠죠. 2024년도 대비 약 20만 달러 부채가. 그 부채가 2배 증가했지만 자기 자본도 약 10만 달러로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본이 2배가 증가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만 달러에서 아까 2, 30억 달러를 지금 벌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과연 타격이 있을까냐라는 거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한다? 벌금 규모는 관리 가능 수준이라는 거예요. 3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를 벌금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280억 달러 이상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십억 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뭐 한 2, 300억 달러를 벌금을 받는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본이 약 1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충격에도 흡수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단발성 비용으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금을 2, 300억 달러 때려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자기 자본이 이미 2배 증가했는데 2018년도, 19년도 주가에 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해소 가능한 악재고 이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는 주가는 강한 상승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과대 낙폭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하시고 들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